안녕하세요. 수학유희입니다. 2022학년도 3월 모의고사 미적분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은 난이도가 좀 평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 과목 중에 제일 3월 모의고사랑 수능과 차이가 많이 나온 과목이 미적분이거든요. 특히 앞에 수열의 극한 단원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수능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 아니라서 조금 경향성이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면서 수능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3번은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죠.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가지고 등비수열에서 최고차항은 그 밑에 절대값이 큰 친구가 되겠죠. 따라서 분자 분모를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거는 바로 3분의 1이 되겠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제곱을 3의 n제곱 플러스 1인데요. 정리를 조금 해주면 자, 2 곱하기 자 2의 n 플러스 1 제곱이죠. 우리는 3분의 2의 전체 n제곱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2를 앞으로 하나 끊어야 돼요. 분모도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여기 친구는 밑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럼 이게 0으로 가버려요. 0으로 가버린다. 따라서 남은 상수함 값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답이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 바로 계수 비로 풀 수 있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한번 개념을 적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계수비로 푼다. 그렇죠? 근데 이제 등비수열은 우리가 다항식일 때는 그냥 차수가 큰 친구가 최고차항이었는데 등비수열일 때는 뭐가 최고차항이냐면 밑에 절대값이 큰 친구. 왜 계속 절대값 얘기하냐면 밑이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7의 n제곱이랑 5의 n제곱을 비교해보면 5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밑에 절대값 이거는 7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커서 마이너스 7의 n제곱을 최고차항으로 봐야 됩니다. 이때 절대값이 큰 항을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뭐 바로 풀 수도 있죠. 밑이 2랑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오른쪽은 밑이 3이라서 이 최고차항의 계수 b만 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리미트, 사실 뭐 리미트도 이제 의미 없지만 3의 n제곱, 3의 n-1제곱만 보면은 바로 3분의 1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넘어갈게요. 24번입니다. 24번은 수열의 극한 문제인데요. 일단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지금 리미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an이 발산해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가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an도 무한대로 가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만들어줘야 이 친구가 이렇게 수렴하겠죠. 그래서 an이 발산해서 이 리미트를 뭐 바로 찢어버린다거나 분배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치환을 3an 마이너스 5n은 뭐 bn이라고 하면 리미트 bn은 2로 가는 수열이겠죠. 따라서 bn은 조금 편하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an을 bn 플러스 5n을 3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 주어진 식에 대입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바로 적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에다가 3분의 bn 플러스 5n을 곱하는 거라서 자, 이렇게 역시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겠죠.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아까 했던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의 계수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창을 구하려고 조금 전개를 해보면, 자, 이 친구랑 이거랑 3분의 10n 제곱 플러스 3분의 5n 3분의 2bn 플러스 bn이 되겠죠. 아까 했으니까 이제 분자 분모를 뭐 n제곱으로 나눠서 풀어도 되지만 바로 최고창의 계수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좀 걱정이 될 건데 bn이죠. 어차피 리미트 bn은 상수를 수렴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냥 1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최고차항만 보면 되는 거니까 2차식이랑 2차식의 최고차항 계수 b를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분의 3분의 10이라서 6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답은 5번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는 항상 수렴하는 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데요. 쇼츠. 일단 다 적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5n 이 2인 모든 an에 대해서 항상 요 극한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값이 뭐 두 개가 나올 순 없겠죠. 그럼 문제 오류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요거를 만족하는 an을 하나만 정해서 요 극한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요 친구가 2가 되는 an이 뭐가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제일 쉬운 거는 an을 그냥 3a-5n이 2가 되는 an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극한 그럼 신경 안 쓰고도 그냥 항상 2니까. 따라서 an은 3분의 5n 플러스 2라고 하면 바로 저기 극한식에 대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2n 플러스 1에다가 an을 곱하는 건데 an 자리에다가 3분의 5n 플러스 2를 대입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최고차항 계수비만 따지는 거죠. 그럼 4분의 3분의 10이라서 그냥 똑같이 6분의 5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an을 하나를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쉬운 걸로 잡는 게 좋겠죠. 잡아서 바로 풀 수 있다. 이제 이게 더 응용되면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냐면, 지금 극한식을 보면 분모는 2차식이고 1차식이죠. an도 1차식이 돼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1차항의 계수만 구하면 된다는 거라서 사실 여기 있는 값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an은 3분의 5n 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an의 1차항 계수만 바로 신경을 써주면 최고차항 계수비만 보면은 분모는 4인데 분자는 2n이었으니까요. 2 곱하기 an의 1차항 계수구나. 근데 an의 1차항 계수는 3분의 5였죠. 따라서 바로 6분의 5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좀 익숙해지면 뭐 보자마자 바로 암산으로 풀 수도 있는 거라서 좀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 계수 b를 보기 때문에 최고차항만 바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25번. 25번은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루트가 포함된 유리화 문제죠. 유리화. 그래서 이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문제는 바로 유리화를 해주죠. 계산을 해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 정도는 그냥 바로 적을게요. 분자는 이렇게 되겠고 루트가 풀어지죠. 분모는 플러스 루트를 루트 플러스 루트를 곱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4분의 5가 돼야 된다. an제곱은 사라져요. 정리하면 분자는 1 플러스 a의 n이 되고요. 분모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나 루트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이 친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뭐만 보면 된다? 최고차항의 계수 b만 보면 되겠죠. 따라서 분자의 최고차항은 1 플러스 a고요.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가 좀 걱정될 텐데 어차피 n은 그러니까 지금 루트 n은 최고차항이 아니니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요 친구 루트 a n제곱 이건 2차가 아니죠. 루트 a n제곱이니까 1차죠. 루트를 벗기면 따라서 최고차항 기수가 루트 a 플러스 뒤에도 똑같죠. 루트 a 이게 된다. 그래서 이게 5분의 4라는 식까지 나오죠. 괜찮죠? 그래서 1 플러스 a를 2루트 a로 나누면 4분의 5가 되고요. 이 2를 곱하면 2분의 5 전개를 하면 a분의 1 플러스 루트 a는 2분의 5가 되겠죠. 여기서 조금 당황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걸 통째로 하나로 보면 루트 a분의 1이랑 루트 a는 역수관계죠. 역수관계끼리 더해서 2분의 5가 나오려면 이런 건 좀 바로바로 알면 편해요. 뭐랑 뭘 더해야 2분의 5가 나올까요? 2랑 2분의 1을 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2분의 1이랑 2를 더해야겠죠. 역수관계니까. 따라서 이때는 a가 4분의 1이고 이때는 a가 4라는 거 얻을 수 있어요. 혹시나 이게 눈에 바로 안 보였다면 뭐 루트 a를 치환해서 풀어도 되겠고요. 이렇게 풀던가 이제 아니면 좀 루트를 바로 보기가 좀 어렵네요 싶으면 여기서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안 가고 양변에 루트 a를 곱합니다. 2분의 5 루트 a가 되겠죠? 이제 제곱을 해요. 루트를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제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좀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7a 플러스 1이 0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인수분해 물론 인수분해가 되는데 문제에서 인수분해를 안 되게 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물어보는 게 모든 양수 a의 합이라서 눈에 보이죠? 근과 계수 관계를 써주면 양수 a의 합을 바로 4분의 17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이거 하나하나 구해서 더해도 되고 따라서 답은 4분의 17입니다. 근데 역시 이 문제도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일단 쇼츠 자, 다 적어볼게요. 식을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루트가 나와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는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서 바꾸는 거죠. 뭐 수학2에서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요. 일단 해볼게요 한번. 일단 a로 묶어야죠. a로 묶으면 a n제곱 플러스 a분의 1 n인데 이거는 n 플러스 2a분의 1의 제곱으로 나올 수가 있죠. 아니 이렇게 막 바꿔도 되나요? 상수항이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4a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 옆에 있는 상수항은 그 값에 영향을 주지 않죠. 이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친구는 그냥 우리가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어차피 0이 되니까 계산을 굳이 안 하고도 그냥 바로 완전 제곱꼴로만 바꿔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뒤에 것도 역시나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이렇게 최고차항 기수로 묶어줄 수가 있고요. 루트 n-2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어요. 역시나 무한대라서 상수항은 의미가 없고 루트를 풀면은 루트 a 루트 제곱이니까 사실은 절대값인데 사실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n은 양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루트 a n-2분의 1 루트 an이랑 루트 an은 사라져요. 그래서 루트 a에다가 2a를 곱한다. 2루트 a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2분의 루트 a가 얼마죠? 이게 4분의 5다.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주면 되죠. 역시나 뭐 a 계산하는 거는 아까 해봤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산 마무리 안 하겠습니다.
이런 제곱꼴로 바꿔서 풀 수도 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26번. 26번은 시그마가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급수인데 사실 급수는 아니에요. 급수는 그 범위가 아니고 이것도 뭐 수열의 극한이죠. 이 범위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게 좀 나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AN이랑 BN에 대한 식이 나와 있죠. 근데 다 첫째 항 1이라고 나와 있어요. AN도 첫째 항 1이고 BN도 첫째 항 1이고. 자, 그럼 AN은 지금 요거 보면 바로 말할 수 있죠. 이거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AN의 일반항을 바로 세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AN은 A1 n-1d니까 첫째 항은 1이고 공차가 지금 3이겠죠? 3 n-1이다. 따라서 3n-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에는 시그마 시그마는 수열의 합 SN이죠. 그래서 SN에서 일반항 BN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n-1을 빼는 거예요. 빼면 좋은 일이 생기죠. 그래서 SN이 n제곱이고 SN-1은 n-1 제곱이라서 물론 n이 2 이상이지만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라 크게 상관은 없는 상황이고요. 자, 빼면 자,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될까요? 시그마도 적어볼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분의 1이랑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PK분의 1이라서 이게 무조건 뺀다고 그냥 BN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일반항이 나와요. N-1이죠. 일반항이. 그래서 빼면은 BN분의 1이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 빼면은 EN-1이죠. 따라서 BN은 EN-1분의 1인데 역시나 N이 2 이상일 때만. 그러면 이제 리미트 AN, BN을 물어봤죠. AN, BN. AN은 아까 3n-2였고 그리고 BN은 EN-1분의 1이라서 역시나 최고차항만 3n 분자는 3n 분모는 2n이니까 2분의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쇼츠. 그래서 이제 특히 극한 자체가 조금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약간 뭐 기술 같은 게 되게 많아서 좀 쇼츠 같은 거 잘 알고 있으면 진짜로 23번, 24번, 25번, 26번. 그러니까 25번은 조금 뭐 펜 써야겠지만 진짜 23번, 24번, 26번까지는 진짜 계산 아예 안 하고도 바로 답 내릴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미적분해서 시간 줄여야 공통 과목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자, 어떤 수열의 합이 나와 있으면 이거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식이 복잡하지 않다 보니까 뭐 SN에서 SN-1 빼는 것도 뭐 금방 하는데 만약 식이 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특히 미지수가 있다거나 1차항까지 있다고 하면 SN-1 그러니까 n 자리에 n-1을 대입해서 전개해서 빼는 것 자체가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한 번에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알아두면 좋아요. 자, SN만 보면 바로 일반항. 물론 SN이 시그마 PK였으니까 일반항이 BN분의 1이라는 사실.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이 친구를 미분을 하죠. 뭐 살짝 미분? 이렇게 현우진 선생님이 가르치시기도 하죠. 뭐 워낙 유명한 거라서 자, 이 친구를 미분을 해요. n에 대한 식으로 미분을 하면 2n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미분만 하면 안 되고 최고차항 계수를 빼줘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1이죠. 최고차항 계수가 그냥 n제곱이니까 1 곱하기 n제곱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이렇게 빼줘야 돼요. 바로 아까 했던 2n-1이 나온다. 그래서 SN에서 AN을 구하는 방법 이건 좀 정리를 해봅시다. SN에서 AN 그러니까 물론 SN에서 SN-1을 뺀 게 AN인데 AN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미분을 한다. 그 다음에 뒤에 2차항의 계수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시나 이제 마지막 물어보는 게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역시나 최고차항의 개수만 바로 구하면 돼요. A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은 최고 1차항인데 최고차항 개수가 공차예요, 공차. 그래서 요 A에는 최고차항 개수가 공차다. 따라서 3이죠. B에는 자, SN이 2차식이라는 거는 그 일반항, 뭐 bn분의 1이라고 합시다. bn분의 1은 1차식이라는 거고 1차식은 역시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아까랑 똑같죠. bn분의 1의 최고차항 개수는 얼마다? 2다. 따라서 bn분의 1은 뭐 2n, 미분하면 2n으로 나오니까요. 2n 플러스 어쩌고라는 걸 할 수가 있고, 그럼 bn도 2n 플러스 어쩌고 분의 1이겠죠? 따라서 최고차항은 3 곱하기 bn은 2n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럼 바로 3분의 1로 2분의 3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산으로 최고차항 개수만 바로바로 구해주면 암산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27번 27번 좀 생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뭐 신유형이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조금 당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 이제 이거는 수열의 극한, 뭐 극한의 대소관계죠.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배웠을 것 같고, 그래서 부등식이 나와 있으면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풀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생각이 일반적이다, 좀 더 생각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풀이를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AN에 대한 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AN에 대한 부등식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A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 부등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근데 아마 여기서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보면 알겠지만 요 2차식이 AN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근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근해 공식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N이 뭐 알파 또는 베타, 즉 A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요거의 알파 베타를 안다면 요 식은 AN-알파 AN 베타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결국에는 알파랑 베타 사이로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근을 구해주면 돼요. 두 근을. 그래서 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처음에 중학교 때 근해 공식 유도할 때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하죠. 근데 우리 공식을 외웠으니까 굳이 완전 제곱꼴로 바꿀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냥 바로 근해 공식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뭐 근해 공식 아예 생각 못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안 쓰니까. 분명히 수능에서도 근해 공식 써서 푸는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뭐 근과 기수 관계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근해 공식을 써보는 습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N을 구해볼게요. 짝수니까 짝수 근해 공식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4n 제곱. 자, 마이너스 AC죠? 여기 1이니까요. 그래서 플러스 n 마이너스 4n 제곱. 이 정도면 나름 간단하지 않나요? 분모는 1이에요. 짝수 공식이니까 분모가 a가 들어가죠. 따라서 2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부등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두 근이 2n 마이너스 루트 n이랑 2n 플러스 루트 n이니까 요 사이에 an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만들어 봅시다. 양변에 뭐 an 플러스 3n이 필요한 거니까 양변에 3n을 더해요. 그리고 5n 마이너스 n 루트 n.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2n 플러스 4로 나누래요. 자, 이렇게. 어떤 결말일지 눈에 보이죠? 양변의 리미트를 취해주면 극한 대소 관계에 의해서
요 왼쪽 값이랑 오른쪽 값이 똑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극한 대소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이렇게 등호가 붙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극한의 대소 관계는 양변의 리미트를 씌우면 뭐 등호가 붙는다. 이 정도로 좀 직관적으로 기억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가운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왼쪽은 2분의 5고 오른쪽도 2분의 5기 때문에 답이 2분의 5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고요. 근데 역시나 이건 말로만 할게요. 역시나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AN의 1차항 계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N의 1차항 계수만 알면 된다. 그러면 여기부터 바로 AN은 1차항 2n이죠. 뭐 루트는 1차항 아니니까 볼 필요 없는 거고, AN의 1차항 계수가 2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바로 2분의 2 플러스 3 해서 뭐 2분의 5라는 거를 얻어낼 수도 또 있겠죠. 익숙하면 이렇게 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다 일일이 다 부등식 만들어가지고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혹시나 완전 제곱꼴로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AN에다가 완전 제곱식을 그대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식을 적어볼게요. AN의 제곱 4NAN. 자, 요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4분의 an분의 3n이죠. 일단 an이 1차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극한값이 상수값만 나오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에 n을 나눠서 n분의 an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거 리미트 n분의 an은 상수로 나오죠? 그래서 n분의 an을 구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n분의 an을 어떻게 구할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n분의 an을 만들려면 지금 an 제곱도 있어버리죠? 그래서 그냥 n으로 나누면 안 되고 n 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야 된다는 사실. 양변을 n 제곱으로 나누면 좌변은 n분의 an의 제곱이고요. 4 곱하기 n분의 an 마이너스 4 플러스 n분의 4겠죠? 자, 이제 이거에서 뭐 근행공식 바로 써도 되고, 사실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 이제 완전 제곱꼴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4의 an분의 4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거를 완전 제곱꼴을 만들려면 n분의 an의 마 2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려면 양변에 4를 더해야 돼요. 이 친구 사라지죠. 따라서 n분의 4다. 루트를 씌우면 n분의 an 마이너스 2는 이게 둘 다 양수라서 가능한 거죠. n분의 루트 n분의 2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합시다. 이 친구 제곱이니까 0 이상이죠. 양변에 리미트를 씌우면 뭐 왼쪽은 0이니까 의미 없을 것 같고, 가운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오른쪽도 0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0이랑 0 사이에 끼었으니까 이 친구는 0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리미트 n분의 an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따라서 2분의 2 플러스 3이라서 2분의 5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죠? 아무튼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완전 제곱꼴로 하던가 아니면 근해공식으로 하던가.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근해공식이 좀 더 뭐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학생들은 좀 근해공식 떠올리기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자, 넘어갑시다. 28번. 28번도 역시 뭐 수열의 극한이죠. 뭐 이렇게 규칙성 있는 거.
EN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항상 규칙이 똑같아서 그냥 몇 번씩 갔는지만 꼼꼼하게 세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그 도식화를 시켜줄 테니까 같이 봐봅시다. 자, A1에서 A2로 가려면 자, n이 홀수죠. n이 홀수면 그러니까 그 전 n 값이 홀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한대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x 땡땡 플러스 a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a2에서 a3로 가려면 그 전 게 짝수죠. 지금 짝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y축 방향으로 n 플러스 1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y축 방향으로 n 플러스 1만큼. 자,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 a의 이 n까지 가요. 그럼 이거를 이제 몇 번을 하겠냐 뭐 이런 건데 이게 좀 헷갈리죠 처음에는. 자, 일단 a1부터 a2n까지는 총 몇 번이냐면 2n-1번을 건너뛴 거예요. 아무튼 뭐 x축으로든 y축 방향으로든 평행이동은 총 2n-1번 했다는 거죠. 2n-1번. 지금 보면 알겠지만 a2n의 바로 저는 a2n-1이죠. 이 친구는 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하는 건데 처음도 홀수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고 맨 마지막도 홀수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라서 홀수 즉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게 총 짝수 y축 방향으로 n-1만큼 평행이동 한 것보다 한 번이 더 많아요. 홀수가 짝수보다 한 번이 더 많다. 그럼 두 개 더해서 2n-1번이 나오게 하려면 홀수가 한 개 더 많다고 했잖아요. 홀수는 n번이고 짝수는 n-1번이겠죠? 짝수가 한 번 더 적으니까 요거를 생각해주는 게 포인트지 않았나. 그럼 끝났죠. a2n을 바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a만큼 n번을 했다는 거니까 na 그 다음에 a 플러스 1만큼 n-1번을 했다는 거니까 n-1 a 플러스 1로 a2n이 나오죠. 그럼 바로 물어보는 a1, a2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n제곱 a제곱 그 다음에 n-1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요거에 극한을 씌우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역시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꼴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기수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루트 분모가 1차이기 때문에 분자도 1차가 나오려면 루트 안에가 2차가 돼야 돼요. 그래야 루트 n제곱은 1차니까 루트 안에 2차항 계수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a제곱이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의 제곱이 이렇게 계수가 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 루트 a 제곱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렇게는 적으면 안 되는 거 알죠? 그 아까 그 25번을 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찢은 거는 말 그대로 루트가 서로 달라서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한 루트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묶어가지고 루트 a 제곱 최고차항 기수만 지금 보는 거죠. a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 친구가 얼마다? 2분의 루트 34다. 뭐 양변 둘 다 루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제곱을 해줘야겠죠. 4분의 34라서 2분의 17인가요? 정리하면 2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2분의 17인데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양변에 2 곱해가지고 우리 a 값 찾는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반드시 돼야겠죠? 자신감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2a, 2a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a 값은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거 조건 해석만 잘하면 뭐 A, EN 값을 바로 찾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9번은 자, 이제 이게 그 등비수의 극한이죠. 근데 이제 개수가 미지수예요. 아니, 그 밑이 미지수예요. 공비가 미지수.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이지만 이제 공비가 미지수인 문제. 이거 뭐 워낙 유명한 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바로 fx를 보자마자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겠죠? 이제 뭐 4점짜리니까 바로 해보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고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 b만 보죠. 따라서 최고차항이 1분의 2니까 2다. 이래버리면 안 되고 x 2n 플러스 1이죠. 그 말은 분자가 분모보다 x가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라고 해야 되고, 자, x가 1이면 다 1식을 대입해주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경우, 즉 극한이 이제 0으로 가버리죠. 0, 0으로 가버리면 마이너스 1이고, 마지막 x가 마이너스 1이면, 자, 이제 이거는 짝수랑 홀수 제곱을 잘 봐야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1인데 여기 위는 홀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2다. 이게 마2가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마3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고, 문제 읽어보면 이제 fx랑 요 y는 tx 마이너스 2가 만나는 점을 gt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fx를 그려줘야 돼요. fx를 잘 그리자. 이렇게 아래 좀 크게 그려봅시다. 실수 안 하고 이제 잘 그려볼 수 있어야 돼가지고, 자,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까? x가 1보다 클 때는 2x라서 1,2를 지나고, 물론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역시나 이렇게 직선이 나옵니다. 구멍이 뚫려 있겠죠. 자, 두 번째, x가 1일 때, x가 1일 때는 2분의 1이래요. 여기 2분의 1.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이게 마이너스 1. 상수함수죠.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좀 나름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주고, 자, 다시 가보면 지금 직선이 tx-2죠. 이게 항상 t를 잘 봐야 돼. t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t가 그 x가 x의 범위가 아니라 t라는 건 지금 이 직선에서 기울기죠.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 값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불연속이냐, 당연히 그래프가 툭툭 끊겨 있으니까 fx가 언제 불연속이냐 찾으라는 게 아니라 교점의 개수가, gt가 지금 교점의 개수죠. 항상 gt가 뭔지 좀 생각해두고,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t 값을 찾으라는 건데, t는 지금 기울기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기울기를 찾으라는 문제죠. 자, 이런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부터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언제 불연속인지, 언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지를 찾으면 돼요. 교점의 개수는 자연수니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면 바로 불연속이죠. 그래서 아까 tx-2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직선은 0,-2를 지난다. 따라서 여기 아래 점을 지난다. 자, 해봅시다. x가 아주 작을 때부터 교점의 개수가 1개겠죠. 근데 지금 문제를 잘 보면은 교점의 개수, 즉 gt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언제 불연속이냐, 즉 t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라서 굳이 교점의 개수는 다 하나하나 안 구할게요. 그냥 언제 불연속이냐 이것만 좀 빠르게 구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경계, 계속 1개다가 언제 달라지죠? 항상 뭐 요런 구멍을 지날 때가 경계니까, 이때가 제일 첫 번째 A1.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이때가 첫 번째 불연속이다. 자, 이제 느낌이 오죠? 이런 구멍들을 지날 때마다 다 불연속이에요. 여기를 지날 때도 이겠죠? 따라서 A2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세 번째, 여기 구멍을 지날 때 A3가 0이다. 자, 다시 올라가죠. 증가함수. 자, 직선이 증가함수. 자, 그 다음 구멍 여기를 지날 때 이렇게 A4는 기울기가 1이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데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약간 형식적으로 접근해버리면, 아, 구멍을 지날 때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구멍들만 보면 되겠다. 그 다음 구멍은 여기라 이거죠. 여기일 때 이게 A5고 기울기가 2분의 5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너무 또 교점을 아예 생각 안 해버려도 안 되니까 우린 지금 교점의 개수 찾는 거잖아요. 요 아래 직선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은 기울기가 1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랑 만나는 거죠. 근데 만약 기울기가 같아버리면, 평행해버리면 당연히 안 만나겠죠. 그래서 그 기울기가 평행할 때도 경계예요. 정리하면 구멍을 지날 때만 경계인 게 아니라 어떤 직선과 평행해질 때도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기울기가 2일 때, 즉 딱 이 아래 직선이랑 평행할 때, 여기 위랑도 평행하죠. 이거랑 평행할 때가 달라지는 포인트다. 따라서 이게 A5고 2가 되고, 아까 구했던 건 사실은 A6죠. 이거는 그 다음 거니까 2분의 5다. 자, 마지막은 뭐 똑같죠. 여기 구멍을 지날 때니까 기울기가 4죠. H7은 4다. 그래서 뭐 이것들을 다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좀 싱거운 게 마지막에 A7인데 M이 7이고 7 곱하기 A7만 물어봤죠. 따라서 A7이 8이기 때문에 28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30번. 30번은 이제 도형 극한 문제죠. 보통 수능은 그 삼가함수 극한 도형으로 주는 편인데 이제 아직 삼가함수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줬네요. 뭐 아무튼 그 푸는 방법은 비슷해요. 도형으로 보라는 거니까. 사실 그 마지막 극한 계산은 뭐 30번 손대볼 정도면은 뭐 어렵지 않을 거고, 결국엔 도형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문제를 좀 같이 읽어봅시다. 일단 2차 함수가 있어요. 요 친구 tn이 이게 2차 함수인데 어떤 점이 2차 함수 위에 있어요. 근데 그게 원점 O랑 거리가 2n 플러스 2래요. 아, 그럼 바로 pn을 세팅을 해야죠. 뭐 t, 물론 t는 이제 n에 대한 함수죠. 일단 t로만 적으면 t, 2차 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n 플러스 1분의 루트 3 t 제곱이라고 세팅할 수가 있고, OPN, 즉 원점까지 거리가 2n 플러스 2라는 걸 써주면은 t를 n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뭐 원의 반지 이름도 나오고 뭐 다른 조건들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이걸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마음 비우고 계산을 해봅시다. 루트 원점까지 거리 공식을 쓰면 t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3 t 4제곱이죠. 이게 2n 플러스 2다.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는 4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고, 좀 정리를 하면 양변에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을 곱할게요. 그러면 3t 4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t제곱 마이너스 4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이걸 정리하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여기가 플러스 4n 플러스 1의 제곱이겠죠. 이거 4제곱이죠. 아까 양변에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곱했으니까 따라서 이게 0이다. 뭐 이게 0이 될 수는 없는 거고, t제곱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따라서 t는 n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요 값이 다 나왔어요. 이 점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하나씩 약분되겠네요. 루트 3, n 플러스 1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상당히 특이하죠. n 플러스 1에다가 루트 3만 곱한 거라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루트 3 n 플러스 1이라서 당연히 1대 루트 3대 2니까 2n 플러스 1이 이게 2n 플러스 2가 맞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가 30도예요. 특수각이죠. 6분의 파이. 여기까지. 따라서 반지름은 요 길이니까 이 높이겠죠. 루트 3 n 플러스 1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n 마 gn이죠. 사실 이런 거 좀 생소할 수 있어요. fn 마 gn이 뭐냐 이거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워낙 기출에 많이 나와서 기출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바로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fn에서 gn을 이제 순수하게 구해서 빼라는 게 아니라 겹치는 거 찾아가지고 겹치는 거 찾아서 빼주는 거. 자,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RN이 접하는 접점이니까 바로 직각 표시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방법이 두 가지죠. 여기를 겹친다고 하면 자, 이게 지금 F고 여기가 G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 공통은 사라지고 그죠? F에서 G를 뺀 것만 남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x제곱의 그래프니까 이게 좀 어려워 보이니까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거를 같이 끼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따라서 색깔을 줄게요. 여기 빨간색 요거에서 자, 이게 F죠. 이거에서 여기 파란색을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공통 부분은 사라질 테고 그러면 F에서 G만 딱 남게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물어보는 게 지금 요런 넓이랑 이게 F죠. F에서 요런 넓이를 빼는 건데 이거는 요 전체 요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는 게 그럼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같으니까 F에서 G만 빼는 게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요거 구하기 이거. 자, x가 0부터 n 플러스 1까지죠. 뭐 적분이죠. 인테그랄 적분인데 이 친구가 지금 n 플러스 1분의 루트 3 x 제곱이잖아요. 이차함수 적분 성질 좀 알면 조금 편하죠. 조금 편하다는 거. 이게 2대 1이에요.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3분의 1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n 플러스 1 가로는 n 플러스 1이고 세로는 n 플러스 1에 루트 3의 n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3의 n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따라서 이거니까 이거에다가 3분의 1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두 번째 요거 요 넓이 이거 파란 거 어떻게 구할까요? 파란 거는 일단 이 부분이 원의 일부분이에요. 그럼 반드시 원을 반드시 써야죠. 원의 일부분이니까. 따라서 여기 전체 여기 커다란 이 모양 사실 이렇게 이으면 삼각형이 두 개죠. 삼각형이 두 개에서 요 커다란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붙어있는 이 모양에서 이 부분 부채꼴이죠. 이 부채꼴을 빼는 거니까 삼각형 두 개에서 부채꼴을 빼자. 자, 삼각형 구해볼게요. 2 곱하기 2분의 1 밑변은 n 플러스 1이죠. 여기니까요. 높이는 3n 플러스 1 루트 3n 플러스 1 마이너스 부채꼴 넓이 2분의 r제곱 세타죠. 2분의 r제곱 아까 구해놨어요. 루트 3의 n 플러스 1이었거든요. 그래서 루트 3의 n 플러스 1
이 각도가 몇 도냐? 각도도 아까 말했죠? 이게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30도죠. 여기는 30도 2배, 60도, 3분의 파이. 자, 그래서 이거 계산만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gn 분모는 n의 제곱이고요. fn-gn은 결국에는 요 모양에서 이 모양을 빼는 거기 때문에 요거 3분의 루트 3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서 요 친구를 빼는 거죠. 좀 정리할 건 하고 루트 3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할까요? 루트 3의 n 플러스 제곱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네요. 이렇게 n 제곱. 역시나 이거 다 풀 수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딱 따주면 어차피 분모가 2차죠. 그리고 분자도 2차항의 계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 전개할 필요가 없어. 자, 분자에서 2차항 계수는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란 말이죠. 이렇게 분모는 뭐 1이니까 따로 볼 필요 없는 거고, 따라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거고, 딱 문제에서 이게 2분의 파이 플러스 k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 k구나. 왜 문제에서 60k 제곱 주는지도 알겠어요? 왜 제곱을 줬겠어요? 음수니까 제곱을 줬겠죠. 루트 사라지게 하는 것도 있고. 따라서 60k 제곱을 구하면 60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면 얼마냐? 60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3이다. 사라지죠. 이렇게 정리하면 80이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8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미적분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어요.